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펑션이라고 하는데 형태상으로는 뒤쪽에 괄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프린트, 화면에 출력을 내보내주는 프린트 함수, 그리고 입력을 받아들이는 인풋 함수, 그리고 어떤 스트링의 길이를 알아볼 수 있는 length 함수와 어떤 숫자 같은 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str 함수, 그 다음에 출력의 범위 같은 것을 지정해 줄 수 있는 range 함수, 이 포문하고 같이 쓰였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만들어진 내장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열거를 해봤지만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def, definition의 줄임말이죠. df라는 말을 쓰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def는 키워드고요. 미리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려면 반드시 def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함수의 이름입니다. hello 같은 것은 함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고요. 괄호 속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지만 뭔가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괄호 속에 함수를 정의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수, arguments 또는 변수일 경우에, 그것이 변수 이름일 경우에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수와 매개 변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콜론입니다. 뒤쪽에 콜론을 반드시 써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디가 되는 것들이죠. 함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hello라는 함수는 세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먼저 hello라는 메시지를 내고 또 한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이런 세 개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뭐 여기는 이게 정의만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위에서 함수의 이름을 hello라고 줬기 때문에 hello라는 이름으로 역시 그걸 호출하겠어요. 함수는 그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을 합니다. 괄호 속에는 이제 뭐 인수를 줄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인수를 안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인수를 안 주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헬로 하나가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헬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찍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함수를 세 번 불렀기 때문에 똑같은 세 줄이 세 번 반복돼서 9개의 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인수와 매개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번 좀 정확하게 알아보죠. 인수는 호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함수로 정의된 함수로 전달되는 값을 우리가 인수,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부릅니다. 파라메터는 인수 중에서 변수인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hello라는 함수에 name이라는 파라메터를 줬습니다. 여기 파라메터라고 적혀 있죠. 어떤 값이라도 좋은데 any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name은 변수이기 때문에 파라메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앨리스라고 호출한 것은 이건 인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앨리스라는 게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내주게 되면은 이쪽에서 hello하고 코마하고 이제 그 이름을 찍어주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간단하죠? 프린트 내장 함수인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찍어주도록 돼 있어요. 이름을 찍어주도록 돼 있는 함수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앨리스 같은 것은 이제 인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밥도 마찬가지죠. 인수입니다. 그럼 이건 실행을 하게 되면은 hello 앨리스 그 다음에 hello 밥 이렇게 두 줄을 찍어주는 게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이때 앨리스와 밥 같은 것은 우리가 인수 아규먼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네임 같은 것은 이건 파라메터라고 부른다.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수이니까 문자열 상수죠. 그다음에 우리 그 사용되는 뭐 함수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의하는 거죠. 함수를 정의하고 call 호출하는 겁니다. 패스는 이제 인수 같은 거를 전달하는 거죠. 아규먼트는 인수, 파라메터는 매개 변수로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각각.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함수를 say hello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때 함수 이름은 say hello라고 되고, 그 다음에 name은 이건 이제 이름인 건데 이름을 매개 변수로 인수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로 받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걸 헬로하고 그 이름을 찍어주고 위에 거하고 구조는 같습니다. 뒤에 느낌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다른가요? 같은 구조는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say hello 이거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름을 써줬으니까 우리 호출할 때는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하고요. 괄호 속에 들어있는 피터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hello 피터하고 느낌표를 찍어주는 그런 게 되겠죠. 실행 한번 해보죠. 이와 같이 hello 피터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함수에서 되돌려주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호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값을 되돌려주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값을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함수에서 호출하는 쪽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어떤 문장에 값을 되돌려 주는 거죠. 그게 뭐 다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것을 되돌려 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그 얘는 매직 8볼이라는 게 있어요. 매직 8볼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매직 8볼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죠. 한번 불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먼저 이거 좀 저장을 해 놓을까요? 그래서 클리어하고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되죠. 매직 8볼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랜덤이라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었죠. 함수를 랜덤이라는 것을 함수로 불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난수를 발생시키는 건 꽤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미리 들어있는 그 내장함수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쓰도록 돼 있어요. 모듈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모듈.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그 리턴 값과 리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리턴이라는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간단히 그 말씀을 드려보면 델파이 신전에서 뭐 옛날에 신의 그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델파이 신전에서 신탁을 그 영매들이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그런 멘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8가지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뭐 좀 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신탁이 그렇죠. 대부분 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게 신탁으로서의 효능이 없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흐린 겁니다. 말끝을 흐린 거죠.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네요. answer를 이제 답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answer number라는 것으로 그 답을 넣는 겁니다. 개던스라는 것은 이제 함수의 이름이죠. answer number라는 거는 맥의 변수가 되겠고요. 개던스가 answer number가 1이면 it is certain이라는 것을 리턴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형태들을 잘 보세요. 여기 def 앞 뒤에도 이렇게 콜론이 있고요. 함수 뒤에도 있고 뭐 if문, else if문, elif문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decidedly so 뭐 이렇게 해놨고요. return yes는데 아마 뭐 똑같은 좀 메시지만 내니까 뭐 인테저로 100이라는 거를 출력을 해라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돌려주는 것은 문자일만 돌려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리턴 다음에는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원본에는 yes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elif 쭉 하고 맨 끝에 이제 else 없군요. 그냥 elif 쭉 해서 9번까지 나오네요. 9번까지 그럼 이거를 한번 그 실행하기 전에 또 있군요. R이라는 것은 1부터 9까지의 수를 내게 됩니다. 매직 8볼이 아니라 매직 9볼이 됐네요. 여기서는 하나를 제가 추가를 해서 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fortune이라는 거는 이제 fortune이라는 게 이제 행운의 뭐 말씀이죠. 행운의 말을 읽는 거예요. 이제 그 R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그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이 1번부터 8번까지 우리는 이제 1번부터 9번까지죠. 1번부터 9번까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을 굴렸더니 9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9라는 숫자를 R에다가 집어넣어서 맥의 변수로 해서 이때도 R이 변수이기 때문에 역시 R은 변수죠. 이때는 맥의 변수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위에 이제 함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getAnswer라는 것을 부르는 거죠. R을 가지고 그 랜덤 넘버라는 뜻으로 그러면 랜덤 넘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9번이니까 여기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뭐가 되냐면
very doubtful, 아주 의심스럽다. 이런 very doubtful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좋지 않은 형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R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R 대신에 위에 걸 여기 R 들어가는 부분에다 쓰고 프린트하고 fortune이라고 썼으니까 fortune 대신에 쓰면은 한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 형태가 아니고요. 위와 같이 줄수는 좀 많아졌지만 좀 자세하게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걸 단계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쪽에서 저장이 됐으니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백코트를 누르면 이렇게 출력 화면으로 올 수가 있죠. 여기서 실행은 파이썬 py라고 치고요. 매직 8ball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하고 치면은 my reply is no. 이거는 어떤 신탁을 랜덤 넘버로 1에서 9까지 찍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몇 번이 지정이 됐을까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아마 우리 그 랜덤 R은 얼마였냐면은 7번이었을 거예요. 7번이었기 때문에 my reply is no라고 된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이번은 좀 달라지겠죠. ask again later, 나중에 다시 물어봐라 하고 나왔어요. 이건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 몇 번 신탁을 얻어보시기로 하고요. 다시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게 이건 지우겠습니다. 매직 8볼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밸류 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돌려준다 하는 건 이제 none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ull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null이라고 많이 null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none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foo라는 변수에다가 foo는 print hello라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함수를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foo하고 등호하고 print hello라고 하면은 foo에다가 뭘 넣겠다는 거냐면은 print hello에서 되돌려주는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출력은 hello지만 되돌려주는 값은 없죠. 이 함수가 되돌려주는 값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print라는 그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안에다가 인수를 집어넣어서 함수를 호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함수 print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때 이 되돌려주는 값이 있으면 그것을 foo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리턴 값은 없어요. 프린트는 그냥 헬로라는 걸 찍어줄 뿐 리턴 값이 없죠. 아까 우리 리턴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돌려주는 값이 난이 되겠습니다. 난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거 실행하고요. 일단 헬로라고 찍겠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foo를 왼쪽에다가 쓰는 변수 이름을 많이 왼쪽에다 쓰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데서는 에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파이썬은 좀 관대하죠.
그래서 이거 난하고 후하고 같으면 이거 돌려주는 게 없으니까 난이죠. 그래서 같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출력은 true라고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죠. 역시 true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것과 프린트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뭐 프린트 헬로, 프린트 월드 이런 거 같이 그냥 출력하는 것만 쭉 한번 봤는데 뭐 헬로 월드 이렇게 찍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and라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하나 줬어요. and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메시지 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프린트 끝에다가 뭘 출력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문자열이죠. 널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널 스트링. 이렇게 바로 따옴표를 열고 바로 붙였어요. 만약 여기다가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거 넣는 것은 이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그러면 헬로 하고 그냥 아마 end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딱 달라붙을 거예요. 헬로 월드하고 달라붙을 겁니다. 한번 보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좀 보기 싫게 됐죠.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뭐 하나를 코마를 하나 넣어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헬로 끝에다가,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한 문장씩 하기 때문에 헬로 하고 끝에 가서 보통 리턴 캐릭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end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리턴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자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나왔고요. 여기다가 코마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줘 보죠. 그러면은 제대로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헬로우라는 거에 끝에, 출력 끝에는 이렇게 코마하고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달라 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볼만한 게 나왔죠. 여기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end는 하고요. 띄워도 되겠고요. end는 뭐 느낌표 하나 해도 되겠죠. 여기에 느낌표를 이렇게 하나 해주면 이제 헬로 월드하고 뒤에 느낌표까지 하나 찍어주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줄의 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되겠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붙여서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여러 개를 찍을 수도 있죠. cats, 뭐 dogs, mice 여러 개를 전부 다 복수죠. cats, dogs, mouse인데 복수가 돼서 mice로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는 딜리미터들이 전부 다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디폴트로는 한 칸씩 띄워주는 거예요. 칸을 한 칸씩 띄워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건 separator라는 말인데요. separator라는 키워드 SEP를 쓰면은 아까는 스페이스가 하나씩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뭘 넣기로 했나요? 코마하고 한 칸 띄워줬어요. 그러면 cats, 코마 한 칸 띄고 dogs, 코마 한 칸 띄고 mice 이렇게 찍어주게 되겠죠. 끝에 가서 또 하나 찍어주겠네요. 코마가 하나 더 있겠네요. 하나 더 나오겠죠. 똑같이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막 끝에는 안 찍는군요. 네, 제가 틀렸네요 또. 끝에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는 안 찍어주는 건가 봅니다. 아주 똑똑하죠? 네. 그러면은 이 separator라는 키워드는 이제 아까 and 키워드와 같이 하는 역할을 뭔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call stack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어요. 스택이라는 것은 우리 자료 구조, 컴퓨터를 배우시려면은 굉장히 그 자료 구조라는 것들을 많이 알아보셔야 하는데, 스택도 있고 큐도 있고 뭐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등등. 그 스택이라는 거는 뭐 접시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스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리포 구조 또는 라이포라고 부릅니다. 라이포라는 말은 last in, first out이죠.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온다고. 접시를 쭉 쌓아놓으면 맨 마지막에 접시 무더기에 올려놓은 것이 제일 먼저 드러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접시가 깨지겠죠. 중간에서 뭐 한다든지 불안합니다. 중간에서 꺼낼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칸막이 같은 게 있다면. 그래서 그 접시를 쌓아놓은 것 같은 구조를 스택이라고 부르고, 쌓아놨다. 스택이란 말은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Q는 이제 대기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옵니다. Q에는 리스트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콜 스택이라는 말은 호출 스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는 마치 스택과 같이 어떤 맨 처음 호출한 그 함수가 맨 마지막으로 불러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ABCD 콜 스택이라는 거 한번 불러보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불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콜 스택의 개념은 여기 아까 제가 라이포라고 말씀드렸는데, Q 같은 것은 이제 FIFO라고 또 불러요. First in, first out이 되겠고요. 우리 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 이제 컴퓨터 구조,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겠고, 그래픽스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OS,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뭐 DC는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수학도 필요하고요. 데이터 스트럭처, 아마 DS를 잘못 적었을까요? DC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뜻으로 적어놨군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렇게 뭐 콜스택이라는 개념은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스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좋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불러봤어요. A라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뭐 A가 출발한다. 그리고 A에서 B를 부르고 D를 부릅니다. 그리고 A가 이제 값을 돌려준다. 이렇게 A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A returns 하면은 이제 A가 작업을 끝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를 부르면은 A는 뭘 부르냐면은 B를 부르죠. 여기서 B를 부르고, B를 부르면 이쪽으로 이제 실행이 옮아지게 되겠어요. 근데 B에서는 또 C를 부르죠. 그래서 B에서는 또 C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괄호를 한번 해서 쭉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A에서 또 이제 D는 따로 부르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A 하고서 A가 스타트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도 스타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스타트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돌려주는 값을 보게 되면 지금 가로친 이런 순서대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불러보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저쪽에 도스 상태로 돌아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백 쿼트 하고요. 스타트 CMD 하기로 했죠. CMD 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앞으로 휠을 앞으로 돌립니다. 그럼 좀 화면이 커지고요. 여기서 LS에도 좋고요. DIR이라고 해야 되는군요. DIR 하면은 여기 ABCD 뭐 콜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름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번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파이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한번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했던 대로 A 스타트하고 A에서 B를 부르니까 B 스타트, 그 다음에 C가 또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끝나고 차례차례 닫아가는 거죠. B가 시작했으니까 B를 또 닫고, 그 다음에 D를 불렀으니까 D가 시작되고, 이렇게 A 하나 불렀는데 A 속에서 이제 B 부르고 D 부르고 하는데 B는 또 C를 부르고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부르는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또 중요한 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려면은 직접 뭔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직접 타자 쳐가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볼 때는 직접 타자 치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좀 실력이 늘질 않아요. 확실하게 아시려면 직접 타자 쳐가면서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짜놓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틀려도 그렇게 하고서 이제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비교해 보는 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짜놓은 걸 그냥 보고서 쭉 지나가기만 하면은 얻으시는 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이쪽으로 노트북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념이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이제 정리할 게 있는데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 또는 로컬 베리어블이 들어있으면 이제 어떤 스코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이냐 전역이냐 이렇게 여기는 변수라는 말을 제가 추가해 넣었는데 약간 잘못됐군요. 이건 그냥 로컬 스코프 하면은 지역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글로벌 스코프 하면은 전역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전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로컬에서만 사용되는 거는 우리 로컬 변수를 사용할 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전역 변수 그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보면은 곰돌이 푸니까 곰돌이 푸는 꿀을 좋아하죠. 그래서 한의자가 32,767개가 있어요. 그다음 후라고 치면은 후하고 부르고 나서 한의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의자라는 게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한의자라는 건 로컬이에요. who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o가 가지고 있는 한의자를 누가 이건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에서 부를 수는 없어요. 전역은 따로 정의를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줄이 빨간 밑줄이 쳐져 있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네. 네임 에러죠. 여기서 이제 local variables 여기서는 이게 한의자가 정의가 안 된 것으로 나오는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의자는 함수 who가 가지고 있는 local variable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전역에서 다시 말하면 스코프가 지금 여기 이 프린트문이 들어있는 스코프는 글로벌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우고. 그래서 우리 함수 프로그램을 하나 세그먼트를 하나 더 local global.py라는 거를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ocal global.py를 여기서 보면은 좀 여기는 프로그램 짧은데 코멘트를 많이 넣어놨어요. 로컬하고 글로벌 스코프는 로컬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 또는 로컬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은 우리가 로컬 PC, 글로벌 서버 관계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신 PC들은 전부 다 로컬 PC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들, 그런 글로벌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글로벌 스코프에 속한 코드, 다시 말해서 어떤 서버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이 만든 함수, 어떤 지역 변수, 그것들은 부를 수가 없겠죠. 예. 그 어떤 지역 변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서버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어떤 뭐 파일 같은 거를 불러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로컬 PC에 있는 것들은 우리 어떤 서버에 들어있는 거, 글로벌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통신이 되겠죠. 그렇죠?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러나 지역 스코프에 대한 코드는 다른 지역, 여러분 PC에서 어떤 친구가 가지고 있는 PC에 있는 파일들을 마음대로 불러서 쓸 수 있다면 안 되겠죠. 역시 그 친구의 뭐 연애 편지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안 됩니다. 일기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지역 스코프에 속한 코드는 다른 지역 스코프에 속한 어떤 지역 변수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스코프만 다르면 같은 이름의 변수 이름을 써도 좋다. 변수의 이름도 스코프가 다르면 똑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 변수 뭐 스팸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나온 그 대표적인 변수, 저는 who로 지금 바꿔서 되고 바꿔 쓰질 않았군요. 그냥 그대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o라는 걸 한번 함수를 정의를 해봤고요. 여기서 프린트 한이라고 해봤어요. 한이라는 거는 지금 로컬에서 글로벌에 있는 걸 부르는 거죠. 그 한이라는 게
여기가 지금 한의는 미리 정의된 게 없네요. 여기서 지금 따로 정의한 게 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의 로컬이라는 게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어요. 이건 에러가 나오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백코트 하고요. 컨트롤 백코트 하고 여기에서 로컬 글로벌 py 해보면 에러 메시지만 잔뜩 나왔네요. 이렇게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정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설명을 한번 드리죠. 어떻게 돼 있냐면 위쪽에서 여기서 이 글로벌이 아니고 이제 한의는 로컬이 돼야 돼요. 로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불렀는데 다음에 정의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한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정의가 되기 전에 사용한 것이 된 겁니다. 따라서 원래 찍겠다는 게 이거라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이 글로벌이라고 찍으려면 이쪽에다가 코멘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될 거예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에러 없이 한이 글로벌이 찍히게 돼요.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한이라고 찍은 게 여기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이 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없어요. 정의된 게. 그래서 한이라는 게 글로벌인갑다 하고서 안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글로벌에서 로컬에서는 어떤 글로벌 거를 불러다 쓸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지역 어떤 PC에서 서버에 있는 걸 불러다 쓰듯이 그렇게 불러 쓸 수 있으니까 글로벌 거를 불러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정의를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이라는 걸 미리 정의를 했어요. 이게 로컬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찍을 때는 로컬에 있는 걸 찍는 겁니다. 우선 가까이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가까이 있는 걸 먼저 찍는 거죠. 그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하고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아까는 한이 글로벌 이렇게 찍혔지만 이번에는 한이 로컬이라고 찍히게 되겠어요. 실행을 하면 역시 한이 로컬이라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여기서 그 테스트 해보면서 고친 것은 여러분 거는 이제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죠. 이쪽 걸 없애고요. 로컬 스코프는 다른 로컬 스코프에 있는 것들을 부를 수 없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하나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부 다 fee라는 거를 부로 바꾼다 하고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2 펑션 키죠. 펑션 키 2번 F2 누르면은 F라는 거는 전부 다 V로 바뀌어요. 여기 위에 것까지 다 바뀌네요. 그래서 BOO 이렇게 하면 다 바꾸죠.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겁니다. V를 전부 다 이제 F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여기 변수에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F2 누르면은 V가 이제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V를 하겠다 하면은 역시 컨트롤 F2 누르면 V가 전부 다 V로 바꾸겠다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로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Alt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세로로도 이렇게 좀 더 골라줄 수가 있어요. 세로로 어떤 것들을 좀 더 바꾸고 싶다. 세로로 한 줄 또는 Alt Shift를 누르고 세로로 뭐 여러 줄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여러 줄 전부 다 똑같이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이건 이제 멀티커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디터인 VS 코드 사용하는 팁이 되겠고요. 이건 바꿔야 되겠네요. 이쪽은 V로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는 이제 팁을 하나 알아봤고요.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foo에서는 이제 fee라는 걸 부르는 거네요. 또 foo에서 fee라는 걸 부릅니다. 여기는 foo는 달걀을 99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99개. fee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에그를 찍으면 프린트 에그를 하면 fee는 햄은 101개 가지고 있고 에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갖고 foo를 부르면은 foo에서 fee를 부르니까 fee에서 햄 101개가 되고 에그는 0개니까 이거 0이 찍힐까요? 프린트 했으니까 아니겠죠. 이건 자체 99라는 게 지켜야 되겠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99라고 찍힙니다. 다른 함수 이게 로컬이고 로컬 fee고 이건 로컬 foo이기 때문에 어떤 로컬에서 다른 로컬을 부를 수는 없다. 그렇죠. 로컬 스코프가 다른 로컬 스코프에 있는 변수를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또 로컬 스코프에서 읽을 수는 없다. 글로벌 베리어블을 글로벌 베리어블은 읽을 수가 있죠. 글로벌 베리어블은 로컬 스코프에서도 읽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foo가 프린트 ex라는데 ex는 지금 없어요. 여기 foo 속에는. 그래서 foo는 지금 egg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을 써야 되겠어요. 글로벌 여기가 글로벌이죠. 이제 여기는 foo의 블록이 아니니까 따로 떨어진 블록이죠. 글로벌이 되겠어요. 77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foo를 부르면은 77이라고 찍어야 되겠어요. foo를 부르면은 ex는 foo는 x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글로벌 77이라는 걸 찍어주고 그래서 프린트 x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77이 두 번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77이 두 번 나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컬과 글로벌 베리어블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에서도 잠깐 알아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따로 이제 에그를 fu 로컬이라고 정의를 했군요. fu가 가지고 있는 로컬 에그고, 프린트 에그 하면 fu 로컬이 찍어지겠죠. fu를 부르면. 부라는 것은 부에서는 부 로컬, 여기 프린트 X 하면은 부 로컬이라고 찍어지겠죠. 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세 번째 거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부 로컬이라고 찍어질 거예요. fu를 불렀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fu를 한번 불렀다 해서 이게 에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찍었어요. 이것도 이제 뭐라고 찍어지는가 보면은 여기서는 fu local이라고 찍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부라고 정의했으니까 이것도 자 지금 여기서 eggs는 이제 글로벌로 또 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부를 먼저 불렀습니다. 부 여기 먼저 불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찍혀지겠어요. 찍혀지는 게 첫 번째 문장이니까 부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부를 불렀기 때문에 이쪽에서 1번으로 print eggs라는 커맨드를 만나서 그때 eggs는 로컬 부의 로컬 부 로컬이라고 찍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fu를 부르니까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fu 로컬이라고 찍어지겠죠. 그 다음에 print eggs 이건 부 로컬이 되겠으니까 부 로컬, fu 로컬, 부 로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트하는 것은 이게 글로벌이니까 글로벌 이렇게 찍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써놓은 대로 부 로컬, fu 로컬, 부 로컬, 글로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부, fu, 부, 글로벌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것도 어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eggs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eggs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explicit하게 명시적으로 변수를 글로벌로 만드는 것이 글로벌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게 fu를 정의를 할 때 eggs 앞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면 eggs라는 변수는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 변수가 된다 하는 겁니다. eggs는 fu라고 썼어요. 간단하게 fu라는 함수에서 했으니까 fu는 이거 한 줄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에러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고 따로따로 글로벌 eggs 하고 나서 eggs를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eggs는 이제 글로벌 이렇게 했어요. 글로벌은 이제 글로벌로 하고 fu는 fu로 했죠. 그래갖고 fu를 부르면 eggs는 fu라고 되니까 print eggs 하게 되면은 fu가 되겠죠. fu라고 찍히게 되겠어요. 이건 글로벌이라고 했지만 변했어요. 들어와 글로벌로 eggs는 글로벌로 정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글로벌을 바꾸는 겁니다. 글로벌을 처음에 글로벌이라는 게 들어있다가 fu를 불룸으로 해서 fu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찍힐 때는 fu로 찍힐 거예요. 보죠. 이렇게 fu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전역이죠. ex는 이게 함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역입니다. 전역 변수입니다. 이때 ex는 똑같은 걸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했는데 foo를 부르는 과정에서 글로벌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로컬이 아닌 이 ex는 로컬이 아닌 글로벌을 접근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foo로 ex가 이제 foo로 바뀌는 겁니다. ex는 처음에는 글로벌이라고 집어넣었다가 여기서 foo로 바뀌는 거예요. 바뀐 걸 찍으니까 foo를 한번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찍게 되겠죠. 만약에 foo를 부르지 않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foo를 부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고 나서 찍으면 이번에는 글로벌이라고 찍히겠죠. foo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이라고 찍힙니다. 그러나 foo를 부르면 foo가 글로벌을 foo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코멘트를 없애고 실행을 하면은 다시 foo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xception handling,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그 함수를 만들어서 똑같은 함수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함수를 만드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수를 뭐 2로도 나누어 보고 12로도 나누어 보고 또 0으로도 나누어 보고 1로도 나눠 보겠다.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근데 다 좋은데 0으로 나누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그냥 실행을 하면 마지막에 1로 나누는 거는 아마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실행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뭐 42를 2로 나눴으니까 지금 21 나오고 12로 나누면은 3.5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에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출력을 이제 지우고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는 뭐 이거 마지막 거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입력이 뭐가 들어올지 우리는 지금 이거 집어넣었지만 프로그램이 뭐 다른 프로그램이 불러서 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경우는 디바이드라는 거 우리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제 호출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계산 결과를 집어넣어 가지고 호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0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한다면 0은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try except 구문을 쓰는 겁니다. 어떤 구문이요? try except 이건 하나의 구문으로 파악해 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try하고 return하고 42를 호출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41을 나눠라 하고 했는데 except는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 경우는 예외다 하는 거예요. 이런 뒤에 콜론도 주의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 백슬래시 a는 이제 벨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벨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른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되겠죠. 벨소리도 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돌아가서요. 여기 디바이드 바이라는 게 안 만들어졌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새로 하나 파일 만들죠. t.py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우리 밖에 나가서 한번 아주 도스 상태로 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스타트 커맨드죠. cmd t.py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왜 그럴까? 한번 보죠. 이거 호출을 해야 되는군요. 호출됐는데 저장을 안 했군요. 저장을 안 해서 컨트롤 S 한 다음에 다시 도스 상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복잡하네. 네, 이제는 제대로 실행이 됐네요. 이게 t.py라는 게 네, 이제 아까는 이게 마지막 거는 안 나왔죠. 1로 나누는 것은. 그 세 번째는 이제 에러기 때문에 0으로 나누기 때문에 invalid 하고 나오고 되돌려주는 값은 없다 하는 겁니다. none이라고 나온 것은 그 함수에서 되돌려주는 것은 없고, 우리 벨 소리가 아마 여러분 좀 들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끄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이렇게 알람이란 뜻입니다. 백슬래시 A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소리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겠어요. 다시 이 부분은 없애고 보죠. 이렇게 try except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만든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내고 또 뭐 벨소리 같은 것도 들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짧은 그 직색이라는 프로그램하고 fstring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어요. fstring이라는 말은 formatted string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F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색이라는 거 하고 한번 알아보죠. 마지막에 나온 거군요. 직책이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키워보죠. 그러니까 직책점 py라는 걸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py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쭉 그 별표 뭐 6개인가요? 7개인가요? 별표를 쭉 찍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끝낼 때는 이제 컨트롤 C 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는 일을 봤으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아마 이 칸이 20개입니다. 20개고 8개군요. 별표를 8개, 8개 칸 안에다가 쭉 이렇게 여기가 20개가 안 되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에다 이렇게 쭉 스페이스를 집어넣다 보면은 뭐 20개가 되면 이제 줄이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별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 거니까요. 스타트 cmd 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좋겠고요. 컨트롤 C로 끝낸다 하고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놓은 겁니다. 타임이라는 거 하고 sys라는 모듈을 2개를 불렀어요. 처음에 인덴트는 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인덴트 인크리징이라는 변수를 하나 줘서 그거를 true 값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덴트 인크리징을 true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이제 인덴테이션을 증가시켜 가면서 찍는 거예요. try 구문 안에서 while true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 찍는 거죠. 프린트하고 앞에 이제 스페이스가 있어요. 스페이스 곱하기 인덴트 했으니까 스페이스를 몇 개 찍을 거냐. 인덴트가 처음에는 지금 0이죠. 그러니까 안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end는 저 맨 뒤에는 아무것도 안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 8개의 스페이스 찍는 겁니다. 처음에 8개 찍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time.sleep 하고 0.1초 이제 10분의 1초 동안 이제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요. 그래야지 좀 보기가 좋으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또 눈 아프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처음 이제 인덴트를 이제 증가시켜 가면서 만약에 인덴트가 20이면 이제 거꾸로 인덴트 인크리징 false로 하고서 하는 거고요. else에서는 이제 decrease 하는 거예요. 점점 줄여나가는 숫자를 스페이스의 숫자를 줄여나가다 보면은 끝날 때는 이제 except 키보드 인터럽트가 걸릴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sys exit 이렇게 빠져나오게. 그럼 에러 메시지 없이 아까 같이 뭐 빠져나오게 되겠어요. 에러 메시지가 없이.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에러 메시지가 없었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직책이죠. 하다가 컨트롤 C 눌러도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바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except 저 try except 구문을 우리가 쓰지 않았다면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쭉 에러 메시지 나오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try except 구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하나 이제 더 보죠. 이번에는 try except 했으니까 fstring에 대해서 fstring은 참 재밌는 겁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지금 출력문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앞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 일단 여기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줄 코멘트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뒤에 거를 코멘트 처리하고요. 앞에 거부터 한번 보죠. 앞에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코멘트 처리한 거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하면 앞에서 보는 것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임은 로빈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찍는 겁니다. 이게 F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F스트링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단 variable 변수 이름이 나옵니다. name이죠. name은 로빈이라는 앞에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 뒤에도 스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빈이라는 이름이 가운데 들어있는 변수입니다. 그걸 이제 콜론하고요. 찍을 때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필러라는 거. 필러는 뭐냐면은 칸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골뱅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인 골뱅이를 20칸에 맞게 찍는 거고요. 얼라인은 얼라인이 가운데예요. 이게 왼쪽 less than 사인이죠. less than 뭐죠? 부등호 작다 할 때 부등호고 부등호인데 크다 할 때 부등호는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변수 이름을. 그러니까 처음에 찍힐 때는 로빈을 한 가운데다 놓고 20칸 안에 그 다음에 20칸에서 이게 몇 자냐면 7자를 빼면 13줄이 되겠죠. 13줄을 나누는 거예요. 그 앞에 6칸이나 7칸에 @사인이 나오게 되겠어요. 한번 일단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S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이거 세 개 한꺼번에 다 했군요. 처음에는 로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뒤에 건 7개 되겠죠. 13칸이니까 이렇게 뭐 앞에 6 뒤에 7은 자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로빈이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로빈이 왼쪽으로 정렬됐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정렬됐고 필러라고 된 부분은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거죠. 빈칸을 채우는 기호는 처음에는 이제 골뱅이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샤프, 그 다음에는 이제 퍼센트 기호로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바꿔주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바꿔준다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요. 이걸 똑같이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우리 Shift Alt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이 아이고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이걸 전부 다 똑같이 골뱅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인으로 만들고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appstring.py 그러면 이번에는 전부 다 이렇게 골뱅이로 다 채워져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쪽에 나온 것은 이제 그 필러가 되겠고요. 여기 뭐 여러분이 바꾸고 싶으면은 바꾸시면 되겠어요. 이 필러 자체를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 어떤 얼라인 사인으로 얼라인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위에 거는 위로 가는 화살표 된 거는 가운데 맞춤이 되겠고요. 왼쪽 맞춤 여기는 오른쪽에다가 놓겠다는 거고요. 이건 칸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문법을 아시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후드라는 걸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 부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코멘트 처리하시고요. 다음 거는 이제 한번 실행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한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다른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칸에다가 로빈을 찍고 이제 뒤에다가 후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이고요. 기호는 역시 똑같이 뭐 해봐도 된다 하는 거니까 왼쪽 그다음에 위 그다음에 기호는 똑같이 골뱅이로 한번 바꿔보죠. 이걸 똑같이 골뱅이로 바꾸고 컨트롤 S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스타트 CMD로 불러가지고 조금 키우고요. 그 다음에 py 컨트롤 V 하면은 이와 같이 로빈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후드는 다 붙여줬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는 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고쳐서 마지막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타자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좀 기억에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F스트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F스트링 했던 걸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했는데 우린 앞에서 한번 다 해봤죠. 이것도 부분적으로 실행을 해보려면 여러분이 한번 눌러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재미있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